무역결제, 도 1. 5. A 방식은 수출입 계약 체결 후 수출자가 물품의 선적을 이행하고 선적 완료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는 시점에 수출 채권이 성립한다. 2. 송금 결제 방식은 당사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이며 거래관계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3. T-인 어드밴스는 주로 판매자 우위 시장, 셀러즈 마켓에서 발생한다. 4. 매도인의 관점에서 CWO 방식은 위험 부담이 없으나 COD, 캐드 방식에서는 수출 대금 영수가 보장되지 않는 위험이 있다. 5. OA 내고는 외국환 은행이 신용장이나 선화증권 등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순수한 외상 수출 채권을 매입하는 거래이다. 6. OA 거래는 은행의 선적 서류 심사가 없고 은행 수수료가 추심 결제 방식이나 신용장 방식보다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7. OA 거래는 수입자의 지급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신용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DA보다 수입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8. 캐드 방식은 수입자의 관점에서 선적은 확인되지만 물품의 품질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선적 점검사 PSI를 활용하여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9. DA 방식은 수출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입자는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한다는 점에서 유산스 LC와 유사하다. 10. DA 방식에서 수입자는 환어음에 대한 지급의 약속으로 인수, 억셉턴스를 함으로써 선적 서류를 인도받아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한다. 11. 수출자는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 서류를 레미팅뱅크에 추심을 위례하고 레미팅뱅크는 콜렉팅뱅크에 추심을 지시한다. 12. TP 방식은 대금 결제가 보장되지 않지만 물품 회수는 보장되는 반면 DA는 대금 결제 및 물품 회수가 모두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13. TP 방식에서 추심은행은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한다. 14. 송금 결제 방식과 달리 추심 결제 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기 위해 환어음을 발행한다. 15. DA 방식으로 거래 시 매수인은 인수행위만으로 선적 서류를 인도받은 후 만기일에 수입 대금을 추심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16. OA는 선적 후 수출업자가 선적 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지만 DA는 선적 후 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한다. 17. 추심 결제 방식은 수출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상의 드라위를 수입자로 표기되어야 한다. 18. 추심 지시서에 DA인지 DP인지 명시가 없는 경우 DP로 간주한다. 19. 추심 결제 방식은 은행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라는 측면에서 신용장결제 방식과 유사하나 통용되는 국제규칙은 신용장 방식과 다르다. 20. DA는 외상거래라는 측면에서는 OA와 유사하지만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OA와 차이가 있다. 21. 인정션은 화환신용장의 본질인 독립성과 추상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양도된 신용장은 신용장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장의 단가, 유효기일은 예외이다. 23. 사일런트 컨퍼메이션은 비수권 확인이라는 의미이며 UCP600에서의 확인은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24. 양도신용장과 백투백 신용장의 유사점. 모두 두 개의 신용장이 관련된다. 원신용장에 트랜스퍼러블이라는 용어가 있어야 한다. 모두 중개무역상의 거래은행에 여신 한도가 있어야 한다. 25. 신용장 대금의 결제 또는 매입을 위한 유효기일은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로 본다. 26. FOB 조건이면 개설의뢰인은 보험회사에 신용장 개설 신청서 사본을 보내어 보험에 가입한다. 27. 개설의뢰인이 서렌더드 B, L이즈 액셉터블이라는 조건을 신용장 조건에 삽입시키는 것을 원하는 경우 개설은행은 수입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할 수 없다. 28. 개설의뢰인은 원본 운송 서류 없이 개설은행의 쉬핑을 지로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29. AWB 위 칸사인이 가 개설은행인 경우 개설은행은 항공화물 운송장에 의한 수입 화물 인도 승낙서를 개설의뢰인에게 발행한다. 30. VR 홀딩 쉬핑 도큐먼트 펜딩 웨이버 프롬 어플리컨트. 31. 상업송장은 발행자의 서명일자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이어도 가능하다. 32.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면 상업송장은 발행자의 서명은 없어도 된다. 33. 송장에서는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선지급이나 할인 등에 따른 공제가 표시될 수 있다. 34. 화환신용장에서 아래 문구로 요구한 상업송장에 대한 제시가 인정되는 경우 6A. 도큐먼트 리콰이어드 플러스 인보이스 4카피스 원본 일부와 사본 3부를 제시하였다. 발행일자를 표기하지 않고 제시하였다. 수익자, 베네피셔리 위 서명 없이 제시하였다. 35. 서류 발행자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익자를 제외하고 해당 서류를 발행하는 모든 서류 발행자가 사용할 수 있다. 36. 같은 운송수단으로 게시되고 같은 운송구간을 위한 선적을 증명하는 2세트 이상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진 제시는 그 운송서류가 같은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한 다른 선적일자 또는 다른 선적항 수탁지 또는 발송지를 표시하더라도 분할 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7.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신용장에서 요구한 만기일이 10days from B, Ldate이고 실제 선적일이 5월 1일인 경우 수익자가 제시한 환어음에는 실제 만기일을 계산한 5월 11일로 기재해도 된다. 38. 보험 서류는 신용장에 명시된 수탁지에서 부보될 수 있다. 39. 신용장에서 1 오리지널 앤드 1 카피를 요구하였을 경우 보험 서류의 원본이 2부로 발행되었다. 40. 보험회사의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 상호는 반드시 기명되어야 한다.
41. 보증신용장과 은행보증서는 국내 업체, 국외법인이 현지금융에 활용할 수 있다. 42. 국제 팩토링과 포페이팅의 공통된 특성. 수입상은 물품을 판매한 후에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다. 수출상은 매출 채권을 조기에 청산하여 재무지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3.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수출보험의 단보 위험. 기업의 경영부실로 인한 수입자의 파산. 전쟁으로 인한 도시 봉쇄로 개설은행의 영업 중단. 선적향의 지속적인 기상악화로 선적기한 내 선적 불가. 44.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투기 목적의 외환거래보다는 환위험을 회피하는 해지 목적의 외환거래가 더 많다. 45. 유로화,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는 미국식 표시법을 사용한다. 46. 매입 환율과 매도 환율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47. 역외 선물환, NDF, 거래. 가장 거래가 활발한 것은 만기가 짧은 1개월물이다. 결제일에 계약 원금을 상호 교환하지 않고 계약한 선물 환율과 정산 환율 사이의 차액만을 정산한다. 뉴욕 역외 선물환 시장의 마감 가격은 다음날 아침 우리나라 외환시장 계장가에 영향을 미친다. 48. 다음 중 선물환 거래와 통화선물 거래의 차이점. 통화선물 거래는 신용도에 상관없이 선물거래소에 정해진 증거금만 납부하면 거래가 가능하지만 선물환 거래는 신용도가 낮으면 거래하기 어렵다. 선물환 거래는 당사자 간 1대1 거래인 반면 통화선물 거래는 불특정 다수 간의 거래이다. 선물환 거래는 장외 거래인 반면 통화선물 거래는 공인된 선물거래소에서 거래가 체결되는 장내 거래이다. 49. 레깅은 일반적으로 수출이나 수입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 거래 시점보다 일정 기간 후에 결제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로 수출을 하는 경우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라면 거래 시점에는 1달러당 1,000원으로 결제를 진행하지만 일정 기간 후에 환율이 변동하면 그에 따라 결제 금액도 변경됨. 이 방법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거래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음. 50. USD, KRW 환율의 하락 요인.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예상외로 큰 폭의 흑자를 보였음.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 기준 금리를 인하하였음.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 기준 금리를 인상하여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중앙은행이 엔화 기준 금리를 인상하여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절상되었음.